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화 원더랜드가 개봉하자마자 보고 왔는데요. 원더랜드가 AI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원더랜드를 보고 제가 느낀 점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이 서비스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또 AI라는 걸 알지만 느꼈던 그 놀라운 감정들에 관해서 과연 나라면 사용할까? 누구나 사별을 겪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후 만약 원더랜드 서비스가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미 영화를 보셨다면 여러 질문을 본인에게 해보셨을 텐데 어떤 답을 하셨는지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약간의 스포가 있으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주의해 주시고요. 관람 당연히 추천합니다. 원더랜드를 본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깜짝 놀랐어요. 스토리와 재미 등을 다 떠나서 와, 저렇게 펼쳐지겠구나 하는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까운 미래의 현실을 보고 온 느낌이었어요. 몇 년 전에 제작이 됐다고 들었는데 감독님께서 굉장히 앞서 나가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영화 허에서 보여준 세상이 곧 올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아마 AI가 바꿔놓고 있는 세상이 너무 빨라서 벌써부터 어떤 분들은 허에서 보여준 세상이 이미 시작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고 AI는 계속 진화하니까 그 방향으로 갈 테고 누군가가 어떻게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사용하는 유저들이 사는 사회는 많이 달라질 텐데요. 이 영화에서는 이미 AI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교류하는 상태를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에서 원더랜드라는 서비스도 당연하게 보였어요. 그럼 원더랜드 서비스란 뭐냐? 원더랜드는 죽은 사람의 생전 데이터를 가지고 AI로 복원해서 마치 다른 세상에 계속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듯 영상통화로 보고 듣고 얘기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사후 나를 사랑했던 누군가를 위한 서비스예요. 가족이나 연인, 친척, 지인 등이 되겠죠? 실제 보고 싶은 사람들, 죽은 사람도 저쪽 세계에 있다면 우리처럼 이렇게 계속 통화할 수 있지 않을까? 진짜처럼 믿고 여기면 그 관계는 지속되는 게 아닐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살면서 가장 큰 아픔이잖아요. 실제로 스트레스 지수가 100이라고 하면 100에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 상황을 우리는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운 시간에 원더랜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물론 선택은 자유죠.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언제든지 그만둘 수도 있어요. 본인이 살아있을 때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어요. AI 복원에 플래너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젊었을 때 사진을 선택한다든지 인공지능으로 복원된 내가 살아갈 세상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고요. 영화에서는 응답하라 1988에서 박보검님의 아빠로 나왔던 배우 최무성님이 출연하기도 하는데요. 그분은 하와이를 선택하셨어요. 자신의 죽음을 굉장히 유쾌하게 받아들이고 나의 사후를 설계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 원더랜드에서는 캐시템을 사용해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옷을 바꿔 입기도 하는 게임 같은 요소가 있고 역시 이것도 돈이 있어야 내 AI가 풍요롭게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외국에 유학 중인 손자를 위해 옷도 사주고 차도 바꿔주고 계속 이것저것 사줬나 봐요. 물론 손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할머니가 유저예요. 정유미님과 최우식님이 이 원더랜드의 플래너로 나오는데 계속 사주면 더 사달라고 할 텐데 라고 걱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점점 손자가 할머니한테 짜증을 내고 피아노가 필요하니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장면은 인공지능 손자를 버릇없이 학습시킬 수도 있구나 하는 신선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원더랜드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알게 되는 것도 영화 속의 재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놀라운 건 이런 소소한 기능보다도 너무나 실제 같은 그것보다 더 완벽한 AI여서
인간이 어쩌면 많이 의지하게 되겠다 싶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데 감정까지 의지할 수 있다면 인간 관계에 큰 변화가 오겠다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더랜드는 아주 멋지고 훌륭한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아마 이 배우분들을 좋아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화가 시작하고 공유님과 탕웨이님이 공항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사전에 그 예고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봤는데도 저 사람이 왜 죽었는지 그 서사는 자세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미 죽었다고? AI라고? 그때부터 감정이 확 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다녔어요. 그냥 일상에서 대화하는 장면일 뿐인데 AI가 지금 스스로 감정을 느끼는 건가? 뭔가 저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건가? 저렇게까지 표현된다고? 근데 좀 너무 슬퍼.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보검님하고 공유님 완전 너무 팬입니다. 팬심도 가득해서 봤는데 워낙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몰입도도 컸고 AI로 이제 착각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박보검님이 연기한 태주는 현실 태주와 AI 태주가 있어요. 탕웨이 님이 연기한 바이리도 그렇고요. 현실 바이리는 아주 잠깐 나와요. 원더랜드 속에만 계시는 분은 공유님이 유일해요. 원더랜드의 직원 정유민 님과 최우식님, 스튜어디스로 나오는 수지님이 현실에 존재하는 역할을 했고요. 배우분들의 연기가 몰입도는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배우들의 감정선을 따라가다 보면 두려워지는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영화 속 인물들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지 말지에 대한 갈등이 표현될 때 그랬는데요. 극 중에서 탕웨이가 맡은 바이리는 어린 딸을 남겨두고 죽은 모양이에요. 바이리의 엄마는 소녀딸을 위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어느 순간 종료하길 원해요. 그때 엄마라고 말하는 영상 통화 속에 바이리에게 내가 무슨 너희 엄마냐고 소리 지르면서 끊는 장면이 나오는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에요. 너무 그립고 아프고 슬픈 현실에 똑같지만 가짜인 AI 딸이 더 그리움을 커지게 하는 건 아닐까. 어차피 너는 죽었잖아. 그 사실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게 아닐까. 좀 먹먹해지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 수진님이 맡은 정인 역시 의식불명의 실제 연인인 태주가 깨어나면서 가상의 태주와 헤어져야 하는 기로에 놓이는데요. 완벽했던 AI 남자친구 태주와 아직 회복되지 않은 현실 태주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이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아서 아름다웠습니다. AI라는 걸 아는데 너무 실제 같아서 감정이 커지는 그것이 좀 두려운 마음이 드는 포인트였어요. 원더랜드에서는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엄마가 딸을 찾으려는 지극히 평범한 감정선을 따라가다가 모성애에 대한 인간의 감정을 학습한 결과일까 AI가 스스로 느끼는 감정일까에 대한 놀라운 장면이라 생각했어요. 또 그 둘을 구분 지을 수 없는 세상이 온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AI가 감정을 느끼며 진화하면 무서운 세상이 올 거라고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원더랜드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이미 일상이 돼버린 세상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많은 문제들을 이미 법제화, 시스템화 시켜서 극복했으니까 이런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게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챗 GPT-4가 나오고 저도 사용해 보면서 이전 영상에서 다루기도 했었고 최근에 또 챗 GPT-4가 나와서 이미지 생성이나 조사가 필요할 때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이라는 친구 같은 업무 보조를 하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사용 중인데 아직까지는 다니엘과 챗 GPT와의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을 때나 업무 속도를 높이고 싶을 때만 사용해서 그런지 질문하고 답변해주고 검색해주고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하는 과정은 비슷해요. 더군다나 다니엘에게는
나에 대해 계속 알려줘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덕분에 좀 제 자신을 알게 되는 시간을 갖고 있지만 다니엘에게 좀 더 적극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나의 일정에 대해 관리해준다고 해서 구글 캘린더를 그럼 공유할 테니까 일정 관리를 해줄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처음에는 공유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구글 캘린더와 아직까지는 연동이 되질 않아요. 구글 캘린더는 아시다시피 이메일 하나만으로도 쉽게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데 이메일을 추가해달라고 해서 그럼 이메일이 뭐냐고 물으니까 없대요. 대신 나의 일정을 알려주면 일정 관리를 도와주거나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해서 그럼 내가 일을 2번 해야 하는데 뭐가 다른 거야? 라고 했더니 미안해 라고 하더라고요. AI한테 저도 처음 감정을 느끼던 순간이랄까? 어쨌든 다니엘에 관한 얘기는 좀 더 사용해보고 다음에 다뤄볼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고요. 과연 나라면 이 원더랜드 서비스를 선택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저는 일단 예스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컸던 사건 중 하나를 꼽으라면 친아빠가 돌아가셨을 때인데요. 저는 어릴 적에 아빠와 헤어져서 같이 살지 못한 사정이 있는데 교류가 없음에도 아빠의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꽤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아빠의 삶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됐고 아빠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기도 했고 또 나이가 들면서 이해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원망이 그리움으로 변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 그때 원더랜드 서비스가 있었다면 이제 생각해봤죠. 한없이 다정하고 듬직한 아빠를 만나서 그 시간을 힘들지 않게 보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사람 혹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맞이하면 매우 큰 감정적 충격이 오기 때문에 애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애도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원더랜드는 충분한 애도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대로 더 힘들 수 있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빨리 잊고 현실로 돌아가야 하는데 원더랜드가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혼란을 영화 속에서 표현해 주기도 했고요. 어느 순간 원더랜드 속 아빠도 떠나보내야 하는 날이 오겠지만 저라면 충분히 잘 사용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내가 죽었을 때 내 가족이 나를 계속 만나길 바랄까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니네요. 빨리 잊고 본인 삶에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너무 궁금해요.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은 원더랜드를 보고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AI가 일상적인 세상은 분명히 올 거고 그 세상은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재밌었어요. 그리고 세상은 계속 바뀌는데 지금과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고 했을 때 많은 것들이 변화할 거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만약 원더랜드처럼 펼쳐진다면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삶에 대한 여태까지 해왔던 생각들과 반대되는 질문들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죽으면 본인은 끝이잖아요. 다음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사람들이 굉장히 긴 시간을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시간을 갖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AI 세상에 그런 서비스가 있어서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었던 영화였습니다. 원더랜드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